안녕하세요. 마데테스입니다. 지난번 그 장애 가정을 두신 부부들의 결혼생활 유지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코비드 19. 뭐 제가 지금 계속 영상에 찍기에 앞서 초반부에 계속 코비드 19 얘기라고 했는데 뭐 듣는 게 되게 피곤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악화됐죠.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악화된 지역이 아닌가. 물론 이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뭐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그 레벨에 있는 나라들은 뭐 어떤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돼 있는데 미국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 자체가 좀 붕괴되어 있는 느낌을 받아요. 사람들이 셀피시하달까요? self-centered라고 할까요? 자기 중심적인 거나 이기주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이나 커뮤니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자유만 생각하는 이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좀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나가서 옮겨오고 퍼지고 그냥 집에 있으면 좋으련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어 있고요. 사실 많은 부분들을 제가 아는 여러 커플들도 집에서 하세요. 근데 그 집이라는 한계가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대저택들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조그만 집에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남편이 회사를 나가건 와이프가 회사를 나가건 그래서 서로 세퍼레이트 있는 시간에 서로 이렇게 서로 자기 공간을 갖고 자기 시간을 갖고 자기의 일을 한다면 그게 그닥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부부들이 서로 모르고 지내던 면들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대방이 하는 일에 참견하게 됩니다. 참견하게 되고 참견하면서 뭐가 생겨야 잔소리가 생기게 되고 잔소리가 생기게 되면서 뭐 하냐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말이죠. 결혼하고 안 싸우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요. Maybe 초창기 때, maybe 처음에. 그러나 우리가 consistently 계속적인 fight으로 인해서 서로의 상처를 주고 서로의 상처를 받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싸운다는 거, 그게 꼭 나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싸우는 게 굉장히 나쁜 걸 수도 있어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그게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그 싸움 후에 서로 화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이 부부 관계도 계속 더 낫고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을 또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싸움으로만 끝나서 이 관계가 계속 더 벌어진다면, 그래서 더 안 좋아진다면, 이 부부는 사실상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결혼하고 금방 헤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거기 보면 서로가 안 맞아서 그래요. 사실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안 맞는 부분을 가지고 맞춰가면서 서로 어드저스트 되고 서로 컴프로마이즈, 타협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사락이라는 큰 파운데이션 이외에 우리가 빌딩을 지을 때 때로는 스트럭처럴 구조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진짜 집 지을 때는 설계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부부 생활에서의 그 설계 비용은 타임이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어드저스트 해야 되죠.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 위에 튼튼하게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튼튼하게 쌓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화해예요. 의견 충돌, 생각의 충돌, 그 다음에 그 관점의 충돌은 부부 사이에 항상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자와 여자가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 다름이 단순히 보는 관점의 다름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방법도 틀리고요. 그래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전공했고 어떤 책들을 좋아하며 어떤 것을 읽느냐에 따라서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가치관에 따라서 문제 풀어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계속 충돌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 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돈 씀씀이 어떤 사람은 저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스펜드 쓰는 사람이죠. 이거에 대한 컨플릭트 등등등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싸운 후에 여러분들의 부부생활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싸운 후에 서로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입니다. 싸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해지기 전에, 해가 바뀌기 전에 화해하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싸울 수 있고 싸움의 포텐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나 의견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모종의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한 7가지 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즉시 여러분의 싸움이, 여러분의 보이스가, 그 톤, 앵거가 디벨롭되고 엘리베이트 될 때, 서서히 올라갈 때 즉시 인위적으로 스탑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A씨 하고 문 나가버리셔도 돼요. 물론 나가버리면 무시한다는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싸움에서 잠깐 퍼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멈춰 쉴 필요가 있어요. 계속 이 hit이 엘리베이트 되면 서로에게 담지 못할 말, 서로에게 하지 못할 말써 때로는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인격 무시.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서 벗어나, 내가 지금 진짜로 싸우고 싶었던 얘기에서 벗어나서 전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로 상대방을 hurting할 수 있어,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싸움의 아규먼트를 시작했는데 점점점 커진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stop, 타임아웃을 부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특별한 장치가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만, 나 지금 얘기 안 할래 라든가 좀 스탑 하자라는 어떤 액션을, 제스처를 주셔서 그래서 스탑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계속 아규먼을 더하면 1을 더하면 2가 들어오고요. 2를 더하면 또 3이 들어오고 3을 더하면 4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탑하는 방법을 여러분 커플 안에 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정하시냐면 어떤 무슨 스티커를 둔다든가 스탑 사인을 둔다든가 얘기하기 전에 무슨 전화기 알람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놓는다든가 등등등.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친구들한테 전화 오는 거죠. 잠깐 스탑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든다면 좀 만들어 두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장치를 좀 가져주시는 게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야죠. 이제 두 분이 다 calm down 됐어요. 그래서 싸우고 나니까 calm down 돼서 이제 띵킹을 해보죠. 왜 싸움이 시작이 됐는지. 물론 사소한 걸 수 있다는 양말 같은 것 때문에, 빨래하는 것 때문에, 설거지를 뭐 물을 쓰냐 속을 쓰냐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댁 문제, 처가 문제, 친인척 문제, 혹은 그 경제적인 거에 대한 그 습관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있을 때, 오늘 내가 진짜 싸우고자 했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화를 냈는가에 대한 사과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싸움이 calm-down 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calm-down 되고 소파나 침대 혹은 다이닝 테이블에 모였을 때 손을 잡는다든가 허깅을 한다든가 이런 액션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스파우스가 여러분에게 먼저 이런 액션을 취한다면 아규먼 있고 calm-down 되고 좀 separate 돼 있어져서 cool-down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액션을 취한다면 받아주시기도 하셔야 되고 주시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그 액션이 calm-down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액티브 리스닝이라고, 이건 사실 부부관계 상담할 때 혹은 그 부부 상담 스킬을, 그 부부관계 스킬을 가르칠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상대방의 얘기를 귀 기울이시고, 특별히 이 팬데믹 때 우리가 서로 같이 붙어 살잖아요. 좀 8시간, 10시간 떨어져 있다가 지금 아침 눈 떠서 24/7 거의 어떤 부분은 거의 300 days를 같이 붙어서 뒹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대방이 얘기하고 하지 않은 요점을 잘 들으려고 합니다. 우린 직장 다녀서 다 알아요. 그 브리핑이나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미팅을 할 때 우리가 궁금한 점 있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프레젠터한테, 발표자나 회의를 진행하시는 분한테 그분을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It's the same thing입니다. 근데 릴레이션십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했거나 그 포인트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상대방이 얘기한 워드를 리프레이즈해서 다시 여러분이 해석한 대로 다시 해석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misunderstood, 오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disagree 했잖아요. 그 동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싸웠고 그 충돌 때문에 싸운 것 때문에 상대방이 분명히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너는 always 나를 무시해. 그래서 상대방이 혹은 여분 스파우스가 당신을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내가 misunderstood, 오해한 부분 때문에 상대방이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안하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의 그 감정을 상하게 했다라든가 뭐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 제시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스파우스가 갖고 있는 상처를 조금이나마 화해가 빨리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는 중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봤다라고 얘기해야지 너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해 라고 상대방을 지칭하거나 이렇게 포인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포인트라는 게 손가락질이 아니에요. 말로도 포인트, 너는 언제나 이래, 너는 언제나 이딴 식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나는 이렇게 봤어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클리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생각한 걸 나누지 않으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내 말이나 제스처가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끝이 없죠.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너 오늘 죽여버릴 거야 라고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쵸? 우리는 다툼이나 충돌이나 의견이 다른 게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는 always 이렇게 돼서 너는 항상 이렇게 나쁜 짓을 해, 너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 너는 항상 이래 라고 얘기해버리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네가 라는 단어보다 나는 이라는 단어를 더 사용하시는 게 커플에서의 컨버세이션에서의 대화에서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모든 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고 calm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화해 무드도 조성이 되고 이러면 원래 하고자 했던, 싸우기 전에 원래 하고자 했던 얘기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 여자 혹은 여자, 남자. 요즘은 그 가족 구성원이 다양해졌으니까 상대방이라고 합시다. 스파우스랑 하고자 얘기했던 그 원래 문제로 돌아가셔야 돼요. 만약에 돈 쓰는 게 문제예요, 낭비하는 게 문제예요, 뭐 등등등이라면 내가 볼 때는 이러는 것 같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라는 이런 어떤 상대방의 의견과 그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주면 물어보는 스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저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또 하고자 했던 그 원초적인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솔루션을 찾았다면 그 솔루션이 우리 커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게 적합한가라는 걸 찾아가셔야 돼요. 많이 먹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버리는 음식이 많아요. 그러면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좀 줄이자. 그래, 다이어트를 핑계삼아 우리가 음식을 줄이며 버리는 게 적겠지라는 어떤 그 타협점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상적인 솔루션이 아니라 이제 내가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실천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둘이 같이 찾으시든 혹은 가족이 다 같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mostly 애들이 어리면 부부간의 그 솔루션이 어떤 그 전체적인 이슈가 되겠죠.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찾으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랙티컬한 솔루션, 그 실전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움이 이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endless fighting이다. 끝없는 싸움과 다투면 충돌의 연속이 되려면 이 코비드 19을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가 이 코비드 19 때 이전에 갖고 있던 문제들이 코비드 19으로 더 폭발해서 다시 데미지를 여러 가족 전 구성원이 다 입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부부 상담사 혹은 심리학자
혹은 변호사, 뭐 등등등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나누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솔루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솔루션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꼭 해야 될 일이고요. 꼭 해야만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가족관계, 구성원들과의 아름답고 행복한 인터랙션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실천해 보심으로써 이 코비드-19의 재택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부부간에 생기지 않아야 될 스트레스가 또 생기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마데테스가 여러분들의 이 코비드-19에 일어날 그 파이팅에서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